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성장주 시대 일단락, 카카오게임즈 3연상 실패 9% 뚝이라는 제목입니다. 공모주 청약 역사를 새로 쓴 카카오게임즈가 3연상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공모 상장 당시 58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유동성을 끌어모은 데 이어 상장 직후 이른바 따상상을 기록했지만 SK바이오팜의 3연상 기록은 깨지 못했다. 이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장중 9%대까지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순위도 3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SK바이오팜보다 더 높은 청약 경쟁률, 또 더 많은 청약 증거금이 몰렸던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한 SK바이오팜의 기록은 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카카오게임즈 가장 핫 이슈였는데 일단은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에 반해서 어제는 일단 하락 마감을 했어요. 네. 어제 하락 마감한 게 단순하게 하락 마감한 게 아니라 카카오게임즈의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죠. 지금이라도 파시면, 오늘이라도 파시면 이익이 났습니다만 뒤늦게 이제 공모를 못 하시고 카카오게임즈에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다 손해를 봤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9%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때 사신 분들이라든지 어찌됐든 장중에 마감이 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사셨던 분들은 전부 다 손해를 봤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 73,8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9% 가까이 빠졌고요. 일단은 이틀 연속 상한가 이후에 어제는 장중에 9% 이상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무려 18%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흥행에 대박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늘어나는 이익을 본 분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한가 행진이 멈춘 데다가 더더욱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전망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게임즈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게임 업체 중에서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시장에서 가치를 좀 평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 이제 9% 마감하면서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가 됩니다. 그전에는 한 6조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갔는데 한 1조 정도 어제 날라갔죠. 하지만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그 평균적인 카카오게임즈 시가총액은 약 한 2조 5천억 수준입니다. 많이 본 데가 한 군데가 4조를 보고 있고요. 대략 뭐 적게 본 데는 2조 초반, 2조 후반대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균치는 2조 한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도 무려 한 2배 가까이 큰 가치가 좀 상승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카카오게임즈 하다 보니 카카오게임즈가 더 이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SK바이오팜보다 못하냐라고 봤을 때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라면 보호예수라는 건데요. 이 보호예수라는 것이 공모하기 이전에 주식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과 동시에 주식을 팔게 되면 상장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신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종의 팔지 못하는 기간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게 보호예수인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전체 물량의 약 한 70%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에 달할 정도로 보호예수 물량이 많습니다. 유통 물량이 한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보호예수 물량이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큰 물량들이 나온 거 보면 기관성 매물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도 작은 것도 카카오게임즈에서는 단기 악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카카오게임즈가 좋은 회사입니다. 나쁜 회사가 절대 아니고 좋은 회사고 또 업종 자체도 게임이라는 아주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업종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시장의 기대가 너무 적정 가치보다 높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방금 이제 SK바이오팜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SK바이오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뭐 좋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SK바이오팜이 20만 원대를 넘어서다가 이제 지금 뭐 10만 원대 벌써 중반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좀 밀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SK바이오팜도 시가총액이 대략 한 15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SK바이오팜의 주력 제품인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글로벌 시장 규모가 8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SK바이오팜이 최대 뇌전증 치료제 시장에 SK바이오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뇌전증 치료제 시장을 SK바이오팜이 다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매출이 8조인데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된다? 이거는 또 설명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조금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다가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보호회수 물량을 영원히 기관들한테 팔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일정 기간 시간을 둡니다. 짧게는 한 달, 보통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보호회수 물량을 걸어놓고 자사주 같은 경우는 12개월 있다가 매각이 가능한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SK바이오팜도 물량 부담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부담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도 역시 아주 훌륭한 치료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고 성과도 많이 냈지만 역시나 시장의 기대가 적정 가치보다 좀 높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조언이셨고요. 뭐 앞에서 카카오 게임즈도 살펴봤고 SK바이오팜 네. 역시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그렇죠.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연결해서 또 카카오도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조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은 40만 원 밑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카카오의 주가 흐름도 좀 분석해 주시죠. 40만 원대 초반을 당연히 지킬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카카오입니다만 슬금슬금 밀려서 카카오를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답답한 흐름들 좀 보이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무려 10% 한 20% 가까이 정도 고점에서 빠진 것 같아요. 대략 한 15% 정도 빠진 것 같은데 40만 원을 하회하면서 지금 차트상 고점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는 회사가 나쁜 회사라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다는 점을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의 PER이 무려 90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년 90%씩 늘어나줘야 되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리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 전환되고 이런 것들이 뭐 뱅크라든지 게임즈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의 IPO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90배의 PER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 SK바이오팜이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3, 3, 5 모이시면 다 카카오 얘기만 하셨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10만 원대 카카오를 이데일리에서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그냥 방송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10만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카카오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분들은 다 사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차트상 조금 조정에 임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결코 그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종목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시야를 넓혀서 미국 시장을 보면 역시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또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쏠림 종목이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도 저희가 이제 이 뭐 시간에서 다루는 이유가 미국 기업이긴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1위입니다.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서 매수 1위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를 말씀드리는데 테슬라를 좀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이름을 지우시고요. 테슬라라는 이름을 지우시고 액면 분할을 했는데 주가가 올랐다? 그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액면 분할은 기업 가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액면 분할하고 유상증자를 했다? 이건 악재죠. 왜냐하면 물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미래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대거 사셨습니다. 네. 특히 저 기간에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액면 분할이 되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고 유상증자는 신경 안 쓴다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7월부터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는 게 금감원의 어떤 금융투자협회의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저 때는 사지 말으셨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냉정하게 보면 좀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거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벌써 지분이 거의 9%에 달할 정도로 0.9%에 달할 정도로 지분이 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적 현상.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일부 테슬라의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 물론 소프트뱅크의 콜옵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벗어나서 그 이후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가를 좀 올렸다라는 부분들. 근데 테슬라를 보면 현재 영업이익까지도 조금 주춤하지만 순이익은 나요. 네. 영업이익이 주춤한데 순이익이 난다?
그거는 영업의 손익인 탄소 배출권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본질 가치보다는 현재 탄소 배출권에 따른 이익 가치가 더 크다라는 점에 있어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 지금 뭐 니콜라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니콜라와 테슬라는 궤가 다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본질 가치에서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점도 분명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너무 미래 가치에 대해서 희망 섞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도 좀 우려스럽다.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한 개미도 많이 늘어났지만 또 반대로 대세에 따라가기만 하는 그렇죠. 그런 또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의 투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예. 보니까 앞서서 쏠림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요. 특히나 시장에 낙관론이 팽배할 때 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낙관론이 팽배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개인의 영향력들이 소폭 이제 조금 감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여전히 시가총액 고객탁금 60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탁금 60조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은 여전히 삽니다.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간헐적으로 삽니다만 개인들은 여전히 삽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올라가나요? 물론 지수는 올라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 슬금슬금 밀리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잠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지금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는 대여가 들어오면서 약 시가총액 일정 부분들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과거 이런 부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묶여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무조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조정 시 매물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B2라고 하죠. 그 신용융자 잔고 그것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사상 최대 규모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예. 이거에 대한 증시 영향은 어떻게 봐야 그러게요. 됩니까? 이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B2라고 하는 것들이 은행권의 신용대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은행권 신용대출이 다 주식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들 좀 주의를 보십시오. 지금 주가가 밀리면 사겠다라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시는 직장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내가 실탄을 좀 끌어모으겠다. 계시죠?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에 또 증권사 신용대출 같은 경우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더 이상 신용대출을 못할 정도로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만 이런 빚 같은 경우 우리가 3월 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월 달 같은 경우 약 한 10조 정도 신용, 증권사 기준으로 신용이 3월 중순에 6조 5천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B2는 이제는 조금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 이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예전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 때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